당신은 오늘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어떤 사람이었나요? 대답이 선뜻 떠오르지 않는다면, 혹은 그 대답이 조금 불편하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세요. 그리고 만약 지금 이 질문이 전혀 마음에 걸리지 않는다면, 더더욱 봐주세요. 사람들은 참 이상합니다. 처음 보는 사람에게는 미소를 짓습니다. 카페 직원에게는 감사합니다를 말하고, 택배 기사에게는 수고하셨습니다를 건넵니다. 회사에서는 피곤해도 괜찮은 척 웃고, 거래처 사람의 실수에는 이해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세상에서 가장 소중해야 할 사람들에게는 우리는 가장 쉽게 짜증을 냅니다. 엄마의 전화에는 나중에 할게 라고 말하고, 배우자의 걱정에는 그것도 몰라 라고 내뱉고, 아이의 제잘거림에는 피곤하니까 조용히 해 라고 합니다. 우리는 왜 낯선 사람에게는 친절하면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무심할까요? 정말 그 사람들이 덜 소중해서일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인간은 가장 안전하다고 느끼는 관계 안에서 가장 솔직한 감정을 드러낸다고. 우리는 밖에서 늘 긴장합니다. 실수하면 안 되고, 예의 없어 보이면 안 되고, 좋은 사람으로 보여야 하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사회 속에서 끊임없이 감정을 다듬고 표정을 관리하고 말을 골라냅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순간 그동안 눌러왔던 피로와 짜증과 불안을 가장 익숙한 사람 앞에서 쏟아냅니다. 왜냐하면 무의식적으로 믿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내 편일 거야. 이 사람은 떠나지 않을 거야. 이 정도는 받아주겠지. 그래서 우리는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가장 안전한 감정 배출구로 사용합니다. 믿기 때문에 상처 주고, 익숙하기 때문에 조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인간의 뇌는 반복되는 존재를 당연한 배경으로 바꾸는 습성이 있습니다. 늘 있는 사람은 더 이상 기적으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엄마가 차려준 밥상, 아버지가 늦게까지 일하는 모습, 배우자가 묵묵히 집안을 돌보는 손길, 아이의 밝은 목소리. 처음에는 감사였지만 익숙해지는 순간 우리는 그 소중함을 잊습니다. 늘 있으니까, 늘 내 곁에 있으니까. 존재는 익숙해지는 순간 기적이 아니라 배경이 됩니다. 그리고 배경에는 예의를 차리지 않습니다. 이것은 실화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어느 40대 남성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항상 바빴습니다. 일이 많았고 피곤했고 주말에는 쉬고 싶었습니다. 엄마는 일주일에 2~3번씩 전화를 했습니다. 별 내용 없이 밥은 먹었는지,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그때마다 그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또 전화야. 할 말도 없으면서. 그래서 짧게 받거나 아예 끊고 나중에 문자를 보냈습니다. 바빠서 나중에 전화할게. 그리고 나중은 오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쓰러진 것은 어느 평범한 화요일이었습니다. 그날도 전화가 왔습니다. 그날도 그는 받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그로부터 3일 뒤에 눈을 감았습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엄마 목소리를 들은 것은 그 전화를 받지 않기 며칠 전이었습니다. 그는 지금도 생각합니다. 그때 전화를 받았더라면, 그 5분이 있었더라면. 하지만 그 5분은 영원히 돌아오지 않습니다. 한 여성은 결혼 10년 차에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남편이 먼저 말을 걸지 않게 됐다는 것을. 예전에는 퇴근하면 오늘 어땠어? 라고 물었습니다. 주말에는 어디 가고 싶어? 라고 먼저 제안했습니다. 작은 일에도 웃으면서 이야기했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 그녀는 생각해 봤습니다. 남편이 말을 걸 때마다 피곤하다고 했던 것, 별거 아닌 이야기에 짜증을 냈던 것, 휴대폰을 보면서 은근 대답했던 것. 사랑은 한순간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무심함이 반복될 때 조금씩 지워집니다. 남편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의 문은 조용히 닫혀 있었습니다. 그녀가 그것을 알아챈 건 남편이 처음으로 그녀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은 날이었습니다. 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아이가 5살 때는 아버지가 집에 오면 달려왔습니다. 아빠! 하고 소리치면서 어느 날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아이가 달려왔습니다. 잠깐만, 아빠 좀 쉬자. 오늘은 힘들어. 아이는 그때마다 멈췄습니다. 알겠어. 하고 혼자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9살이 됐을 때 아버지가 집에 들어와도 아이는 뛰어오지 않았습니다. 방에서 왔어요. 라고만 했습니다. 아버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아이의 문이 닫히는 건 조용히 진행된다는 것을. 문이 닫히고 나서야 두드리기 시작했지만 열리는 데는 훨씬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사실 우리는 가까운 사람에게 기대가 큽니다. 엄마는 나를 이해해 줘야 하고, 배우자는 내 마음을 알아줘야 하고, 가족은 내 편이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는 순간 우리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분노합니다. 상처는 기대 없는 사람에게서 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망각합니다. 소중하지 않아서 함부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잊었기 때문에 함부로 대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마음속에 있다고 믿지만 상대가 느끼는 것은 태도입니다. 당신이 아무리 사랑한다고 생각해도 짜증 섞인 말투와 무심한 표정만 남는다면 상대는 사랑보다 상처를 기억합니다. 사랑은 행동으로만 기억됩니다. 그리고 사람은 늘 너무 늦게 깨닫습니다. 엄마의 전화가 더 이상 오지 않을 때, 아이들이 더 이상 말을 걸지 않을 때, 배우자가 지쳐서 침묵할 때, 늘 있던 사람이 어느 날 없을 때, 그제야 알게 됩니다. 늘 귀찮았던 잔소리가 관심이었다는 것, 늘 당연했던 식사가 누군가의 수고였다는 것, 늘 돌아오던 사람이 매일 나를 선택하고 있었다는 것. 있을 때는 몰랐습니다. 너무 가까워서 몰랐고, 너무 익숙해서 몰랐고, 내일도 있을 거라 믿어서 몰랐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잃어버린 뒤에야 존재의 무게를 압니다. 그리고 후회합니다. 왜 그때 조금 더 따뜻하게 말하지 못했을까? 왜 그때 한 번 더 웃어주지 못했을까? 왜 그렇게 별일 아닌 일로 짜증을 냈을까? 후회는 늘 사랑했던 사람에게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후회는 사랑과 달리 사라지지 않습니다. 혹시 오늘 가장 소중한 사람에게 무심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늘 세상에는 친절하면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내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무도 모릅니다. 그 내일이 정말 오는지. 그러니 늦기 전에 조금 더 부드럽게 말하십시오. 조금 더 따뜻하게 바라보십시오. 조금 더 자주 고맙다고 말하십시오.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오늘 퇴근하고 집에 들어갈 때 현관문 앞에서 딱 3초만 멈추십시오. 그리고 생각하십시오. 이 문 안에 있는 사람이 오늘도 나를 기다렸다는 것을. 전화 한 통, 문자 한 줄, 그리고 따뜻한 눈빛 하나. 그게 전부입니다. 사랑은 그렇게 작은 것에서 살아납니다. 우리가 가장 소중한 사람에게 가장 함부로 대하는 이유는 그 사람이 덜 중요해서가 아닙니다. 늘 곁에 있을 거라는 착각 때문입니다. 오늘 내 곁에 있는 사람은 내일도 당연히 곁에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아직 당신 곁에 있을 때 가장 소중한 사람에게 가장 좋은 사람이 되어 주십시오. 오늘 지금 이 영상을 보면서 떠오른 얼굴이 있다면 이 영상이 끝나고 바로 연락하세요. 전화 한 통, 문자 한 줄, 그게 어떤 말보다 강합니다. 그 사람이 당신 곁에 아직 있을 때.